큰 거북이가 작은 거북이를 업고 있다. 요런 거는 재물을 뜻하거든요. 재물. 그 다음에 그냥 요렇게 무섭게 생긴 애들. 요런 애들은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명당의 길 위에서 우리가 만드는 굿라이프 TV 시그널 뮤직.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은 이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춘첩 주말 내내 붓글씨로 직접 썼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입춘대길이 현관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그 다음에 근장다경은 왼쪽. 이렇게 한문 팔자로 이렇게 딱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보이죠? 낙관 박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하나씩 드릴 겁니다. 예. 인증샷 들어가겠습니다. 인증샷. 요거 주말 내내 인증샷. 예. 제 맞다 아닙니까 이거? 예. 제 맞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거. 예. 작년 거는 다음 주 수요일 5시 24분인가 그때가 입춘일이거든요. 그때 떼고 요거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뗀 거는 네, 불로 태우셔도 되고 버리셔도 되고. 입춘첩은 이사일이 2월 6일인데 2월 4일날 이사하는 집에 미리 붙여도 될까요? 아닙니다. 기왕이면 우리 이삿짐 들어오고 나서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입춘첩 붙일 때 안에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 그것보다는 이사 와서 한 이틀 넣더라도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5년 12월 12일에 이사 들어온 집인데 의미 없는 작꿈을 엄청 꿉니다. 방향을 바꿔봐도 똑같은데 방법이 없을걸. 보름이 지났다 아닙니까? 보름이. 그러면 꿈자리가 사나운 게 맞습니다. 대체로 새로 이사를 하면은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거든요. 보름 정도 사나운 꿈 꾸고 막 식은땀 흘리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10일 정도 하더라도 한 보름 정도는 좀 버텨야 됩니다. 터하고 내기운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통상 한 15일 정도라고 보고, 보름 안에 뭐 꿈자리 사납고 식은땀 흘리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15일이 지나서도 계속 그런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그 자리가 안 좋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때는 한번 방향이든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그 방향에 뭘 두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뭘 두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배치죠. 배치. 색깔이 그 짙은 연보라색, 찐보라색 있는 색깔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배치를. 대신에 이제 배치하고 손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한 보름 동안은 그대로 두는 거죠. 아니면 일주일마다 제가 올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치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저씨가 운전할 때 잦은 사고가 납니다. 차에 놔둘 수 있는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조그만한 낙영 있죠. 낙영. 조그만한 낙영. 요거를 대시방에 놔두시면 되겠죠. 수호천사식으로 두시면 되겠죠. 조만간 이사라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택일법 봤는데 혹 구정 지나서 이삿날을 잡아야 하는 거면 생일 상관없이 현재 나이에 1 더하면 되는 거죠. 예, 기존 나이 구정이 지나면 플러스 1살 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골 마당에 연못을 만들게 되었어요. 폭포 그림 방향의 연못을 만들면 될까요? 폭포 그림 방향에는 만드셔도 되고 피해야 될 거는 무조건 남서 방향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저는 큰 나경을 거실 북동 쪽에 두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요? 올해는 남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입춘 이후는 남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해서 북쪽에 놔두시라 하면은 그 자리가 맞을 것 같고, 뭔가 거기 흠이 있으니까 제가 두시라고 한 건데, 상담을 안 받으셨다면 오왕살이 있는 쪽에 두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갈 때는 건전지 가져가는데 공사업 입찰 1등 되려면 어떤 방법이나 비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문제를 낼게. 바로 문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게 우리 그 찐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게 보내주신 사진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엄사 삼청석탑을 바치고 있는 사자가 4마리거든요.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삼청석탑, 정확한 이름은 사사자 삼청석탑.
석탑 밑에 진신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엄사에 계신 스님이 새벽 기도를 올릴 때 우연찮게 정멸보궁 그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붉은색이 이 석탑 주변으로 이렇게 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안 띈답니다. 석탑만 지금 붉은색으로 띄었다 아닙니까?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붉은색이 없는데 삼층석탑 요 위에는 붉은색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아까 제가 답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요런 사진을 캡처를 하든지 다운을 받든지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가 가까이 보는 거, 그러니까 뭐 핸드폰 배경화면,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 켤 때마다 그 기운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따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워 두셔도 되고, 아니면 A4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항상 그 사진에도 기운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큰일 앞두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좋은 기운을 계속 받는 거죠. 실제로 가서 받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게 실제로 힘드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사진에서 기운을 받으시라고 제가 사진도 올려드리고 문제도 내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현상을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붉은색을 띈 경우는 처음 봤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다 하더라고요. 소금단지 흰색에 파란 줄이 5개 정도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런 단지 사도 될까요? 됩니다. 아니면 일반 하얀 둥근 소금단지 사는 게 괜찮을까요? 어지간하면 흰색이 좋은데 경옥고용으로 나온 그 항아리가 이뻐서 버리기 아깝다, 약간 그 청자색을 띈다 아닙니까? 경옥고는 그런 것도 하얀색은 아니지만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 이뻐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 소금단지 소금 작년 거 개수대에 버리면 되나요? 그리고 새 소금은 하루만 말려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개수대에 버리셔도 되고 욕실에 청소하셔도 되고, 천일염면 일단 하루는 최소한 말려야 되겠죠. 만약에 응달이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말리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만졌을 때 조금 딱딱하다, 간수 빠지고 조금 딱딱하다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작은 나경을 바이크 가방에 넣고 다녀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수호천사라 생각하시고 항상 뭐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갖고 다니셔도 되는 거죠. 가방이 있다면 넣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를 들었으면 남쪽에 둔 나경이 바로 보여도 되는지요? 나경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재물이 빠져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안의 좋은 기운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게 원래는 좋은데 너무 좀 잘 보여서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놓든지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놓든지 아니면 눕혀놓든지 그렇게 해도 크게 역할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개운여행 2월달 주의사항 먼저 올려드리고 2월 20일 날, 21일 날, 2월 22일 날 올라갑니다. 격각살 때문에 거북이를 사려고 하는데 2개 쌍으로 놔둬야 할까요? 한 마리만 있어도 될까요? 되도록이면 거북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쌍으로 놓으라고 하거든요. 쌍으로.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생물, 물론 무생물이지만 한 마리는 외롭다고 보고 거북이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만약에 큰 거북이가 작은 거북이를 만약에 얻고 있다, 요런 거는 재물을 뜻하거든요. 재물. 그 다음에 뭐 거북이가 뭐 돈을 물고 있다, 요런 거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이제 재물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새끼 없고 동전 안 물고 그냥 이렇게 무섭게, 단순하게 무섭게 생긴 애들, 요런 애들은 그냥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는 예를 들어 안 좋은 기운을 우리 집에서 막아주는 역할, 한 개는 새끼를 얻고 있는 거북이, 뭐 그런 걸 2개를 놓으면은 얘는 재물을 불러들이고 얘는 안 좋은 거 막고 동시에 2가지 역할을 하고, 또 암수 한 상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고, 뭐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거북이는 어디서 사면 되나요? 공부 안 하냐? 거북이는 아마 그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예. 요 위에 있죠, 이거. 요쪽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 거북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으로 질문 드립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저녁 6시 비행기로 호주 시드니로 갑니다. 그러면 저녁 6시 기준입니다. 저녁 6시 기준. 지금 많이 지났죠? 6시 출발할 때 시드니가 어느 방향?
부산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대구를 기준 아무 의미 없고요. 예. 시드니는 원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부산이라 달라지고 서울이라 달라지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은 저녁 6시 기준으로 출발한다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동서사택 적용이 되는지요? 동서사택을 지금 요즘 세상에서 동서사택 적용 안 하십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동서사택은 이론으로도 발전이 안 된 그냥 가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설. 이론으로 발전이 안 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주변 지형을 전혀 안 본다는 거. 현공풍수 하다가 큰 코 다친다 했죠? 주변 지형 안 본다는 거. 절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다. 동사명은 동사택에, 서사명 타고났으면 서사택이 좋다. 하나도 안 맞는 이름입니다. 하나도 안 맞는 이름. 썬캐처럼 오목거울 겹쳐서 걸어놨는데, 아니 겹치는 거는 일단 별론데 그 기운이 산란되잖아요. 그냥 오목거울은 반사인데 썬캐처가 반사되고 그거 좀 교란되기 때문에 절대 겹쳐 놓지 마시고 단독으로, 크리스탈은 크리스탈 썬캐처, 오목거울은 오목거울 이렇게 따로 지금 이렇게 겹쳐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정신사나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왕당 기운 좋은 사찰 있을까요? 해광사. 부적 잘 써주시는 분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안 알려드립니다. 그 쓰는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비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쓰는 사람의 내공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거라서 저는 안 알려줌. 이사를 옆 단지로 하는데 저희 집 동에서 방향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상으로 지도상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 계신 곳에서 보나 지도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지도는 오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나침판으로 보면 많게는 한 15도 정도 차이 납니다. 15도. 0.5도 갖고 중리산이 하는 판에 저같이 이기론자 같은 경우는 1도의 절반이 0.5도다 아닙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0.5도 아니라 5도를 털어도 육안으로 구분 잘 안 갑니다. 근데 0.5도 갖고 자양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호리지차 털끝 하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0.5도 갖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0.5도는 상당히 큰데 나침판 을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집안에서 재면 한 15도 차이 납니다. 15도. 나경 이거 있죠? 보이죠? 네. 나경. 무료 나침판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 우리 풍생풍사 가족분들은 나침판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안짝으로 나침판 1개 정도는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래 해야 이제 뭐 침대 방향, 뭐 정확한 방향. 또 우리 집 집 중앙이, 아파트는 그러면 집 중앙이 어디냐? 거실하고 주방 딱 중간이다 아닙니까? 거기가 집 중앙이잖아요. 거기서 나침반을 딱 보고 북쪽이 어디냐, 남쪽이 어디냐, 남서가 어디냐 바로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침판을 좀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